거인의 발걸음에 비유될 정도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결국 물가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황,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또 할 얘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현진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4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최근 조사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취임일자 기준으로 같은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1%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건데요. 네. 역시 직접적인 이유는 물가 급등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6%가 급등했는데 1981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네. 이 대표적인 게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인데 지금 1갤런에 $5를 넘었거든요. 이걸 리터로 환산하면은 1리터에 1,700원 정도 되는 건데 1년 전에 비해서 한 60% 정도 오른 겁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이제 2년 차에 이제 중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올해 11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물가 상황 때문에 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물가 폭등의 근본 원인이 네. 러시아, 그다음에 대기업, 공화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에너지 대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데 유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그 부자 감세 같은 정책들을 바꿔야 하는데 네. 공화당이 협조를 안 해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국민들한테 큰 공감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 연준이라든지 미국 행정부에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네. 잘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 판단이나 대책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이 납득이 되는 게 예측은 계속 틀리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 예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좀 세우고 있는 대책 이런 게 좀 밝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형 정유 회사들한테 석유를 좀 더 많이 생산을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엑손모빌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어서 지금 대형 정유사들한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정제 능력을 높여서 공급을 늘려라 이런 내용인데 방금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은 다음 주에 정유사들 불러서 긴급 회의까지 하겠다고 지금 네.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기업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전시 같은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국방물자 조달법을 활용해서 강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미국 여당인 민주당은 유가 폭등으로 10% 이상 이윤을 올리는 정유사에게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당과 정부가 이게 정유사들을 민간을 압박하는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자 이제 미국은 산유국이니까 기름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국제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롯된 곡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빼오겠다 뭐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네, 미국 노동총연맹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네. 식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는 2천만 톤 가량의 곡물을 빼내오겠다. 이를 위해서 유럽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폴란드 같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다가 곡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네. 그쪽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을 빼서 러시아가 지금 봉쇄하고 있는 흑해를 우회해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좀 아이러니한 게 또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사실상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물가 때문에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내리겠다 뭐 이런 방침도 나왔다고 하죠. 네.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네.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중국산 소비 제품에게 최고 25%의 관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이게 한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중국 소비 제품에 부과한 관세 중 일부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줬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관세 인하를 검토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현재 어느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낮출지 검토 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대중국 관세 인하라는 것은 현재
중국에 맞서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인데 전략이었죠. 여기에 지금 그 부합되지 않는 거라서 그렇죠.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외교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게 또 있는데 사실 인권 문제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하고 거리를 도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해서 원유 증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게 있습니다. 그 반체제 언론인 사망 사건 때문에 그랬잖아요. 가슈프지 살해 사건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물가 대책이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 사우디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도 물가 못 잡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다면서요? 예. 이게 미국 정유사들이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유를 보면 2년 전에 원유 가격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정제 시설이랑 인력을 많이 줄였어요. 네. 왜 줄였냐면은 앞으로 이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갈 테니까 시설은 어차피 이렇게 정유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네.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늘리라고 그래서 늘려놨다가 다시 수요가 줄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세금을 물리는 것도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는 세금이 가격에 오히려 전가돼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중국 수입 제품 관세 낮추는 문제도 이게 진짜 그 물가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고들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등 아주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여파 미칠지도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